알래스카 사람들이 흔히 하는 산업적 착취 방식 외에도 얼음 한가운데서 여전히 손으로 킹크랩을 잡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들은 영하 수십 도의 추위 속으로 머리부터 뛰어들었습니다. 얼음 아래 거대한 킹크랩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희망의 빛이 보이기에 중국은 땅을 파고 얼음을 퍼내고 함정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지인들이 킹크랩을 잡는 방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다에서 가장 큰 개인 황제게는 다리 길이가 150m가 넘을 뿐만 아니라 무게가 최대 12kg까지 나갑니다. 이용 가능한 크기로 자라기까지 7년에서 9년이 걸리는 동안 황제게는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200m에서 300m 사이에 깊은 수심에 서식합니다. 베링해, 캄차카해, 러시아해, 알래스카해의 차가운 바닷물 속에 숨어 지내는 많은 왕개들이 겨울철 해안 지역 주민들의 어획 대상이 됩니다. 이 바다들은 바닷물이 자주 얼어붙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첨단 기계도, 대형 선박도, 레이더도, 산업용 크레인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오랜 경험, 이전에 사용했던 손, 그리고 살을 가르는 샌들 사이에 강인한 정신력에 달려 있습니다. 북부 지역에서 사냥은 보통 새벽 4시에 시작됩니다. 남자들은 특수 얼음 굴착 도구, 삽, 가위를 들고 이전에 개가 서식하는 곳으로 은밀하게 이동합니다. 두께가 60, 80cm에 달하는 얼음을 깨기 위해 그들은 장소를 정하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각 얼음 구멍의 깊이와 너비는 1m에 매우 가깝습니다. 구덩이를 만드는 후 원형 또는 사각형 철제 케이지인 함정을 준비합니다. 개를 유인하기 위해 내부는 물고기 미끼, 소금에 절인 오징어 또는 물가의 기름으로 채웁니다. 보통 수십 미터 길이의 밧줄에 걸린 함정은 서서히 바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카메라나 경고 장치는 없으며 모든 것은 본능과 이전 경험에 의존합니다. 대기 시간은 6시간에서 12시간까지, 심지어 하룻밤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냥꾼들은 얼음 옆에 캠프를 치고 불을 피워 몸을 녹이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항상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했습니다. 기온은 영하 수십 도였습니다. 추위에 맞서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불확실성에도 맞서야 했습니다. 일꾼들은 적절한 때가 되면 각각의 덫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거대한 개들은 선명한 붉은색의 거대한 집게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세 마리밖에 못 잡는 가두리도 있고 12마리까지 잡는 가두리도 있습니다. 다음 시즌에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 크기에 맞지 않는 개는 바다로 돌려보낼 계획입니다. 또한 이 개로 만든 요리법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영양이 풍부합니다. 해산물과 관련하여 킹크랩 살은 가장 고급 옵션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살은 흰색이고 달콤하고 쫄깃하며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개 한 마리의 가격은 200달러로 해서 500달러 사이로, 이는 약 400만에서 1200만 베트남 동에 해당합니다. 특히 일본이나 미국의 수출 시장에서는 건강한 살아있는 개의 가치가 수천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개의 다리와 집게는 개에서 가장 비싼 부위이며 일반적으로 수프로 조리하거나 찜으로 조리하거나 고급 레스토랑이나 화려한 파티에서 구워냅니다. 긴 겨울 동안 캠차카와 트랜스 알래스카 지역 원주민들은 황제의 젖을 주요 영양원으로 삼아 개다리를 소금물에 절이거나 냉동실에 수프로 보관하거나 말려 먹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관습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개는 별미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원천이자 생계수단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군주나비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귀중한 개 종의 보존을 위해 지역 당국과 국제단체 모두 어업 시즌, 크기, 그리고 어획 방식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정 해역에서는 산업적 어업이 전면 금지되었으며 소규모 어업이 허용되는 어부는 전통적인 수작업 방식을 사용하는 지역 어부들 뿐입니다. 또한 이는 해저 생태계 균형을 보존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 중 하나로 알려진 킹크랩 어업은 수년에 걸쳐 점차 더 엄격한 안전 규정을 채택해 왔습니다. 오늘날 어부들은 단열복, 비상 위치 표지, 강화된 하네스 등 향상된 생존 장비를 착용합니다. 또한 특히 혹독한 알래스카의 겨울철에는 선박의 안정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 덕분에 해상에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사고가 눈에 띄게 감소하여 킹크랩 어업의 고위험 이미지를 더욱 통제되고 지속 가능한 직업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안전성 향상과 함께 어획 기술 또한 발전했습니다. 기존의 원형 또는 사각형 금속 케이지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지만 이제는 생분해성 탈출 장치가 포함된 어획물이 많습니다. 이 장치는 어획물이 바다에서 유실될 경우 개나 다른 어종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여
버려진 어획물이 해양 생물을 잡아 죽이는 현상인 유령 어업의 위협을 줄여줍니다. 또한 어획물에 탈출 고리가 내장되어 있어 크기가 작은 개가 안전하게 헤엄쳐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혁신은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킹크랩 개체군의 장기적인 생존을 보장합니다. 감차카 반도와 알래스카 시골 지역 등지에서 유픽족과 알유트족 같은 토착민들은 산업형 어업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왕개를 잡아왔습니다. 대형 어선과 달리 이 지역 주민들은 얼음 굴착, 썰매, 손으로 끄는 통발을 사용합니다. 이들의 어법은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하며 바다와 그 생물에 대한 영적인 존중을 바탕으로 합니다. 세대를 거쳐 전승되어 온 이러한 전통 지식은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 계잡이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조상의 지혜에 뿌리를 둔 삶의 방식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다양한 지역의 붉은 왕개 사이에서 놀라운 수준의 유전적 다양성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베링해의 왕개는 알래스카만의 왕개와 미묘하지만 중요한 유전적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각 개체군이 수온 상승이나 해양 산성화와 같은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유전적 변이를 이해하면 연구자들은 선별적인 어업 금지 구역 설정이나 가장 취약한 개체군을 지원하기 위한 번식 프로그램 등 더욱 집중적인 보존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후 변화는 왕개의 자연 서식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왕개는 더 깊고 차가운 바닷물로 이동하여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발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얼음이 얇아지면서 어획 시기와 기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왕개의 개체 수가 완전히 감소하여 지역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어부들은 더 위험한 수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학자와 어민 모두 이러한 새로운 생태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추적 및 어획 기술을 개선해야 합니다. 남획과 개의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당국은 개별 어획 할당량 IFF과 같은 엄격한 규제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이 할당량은 각 면허 소지자가 잡을 수 있는 개의 양을 제한하여 어획 기간을 몇 주에 걸쳐 분산시키고 어획을 위한 과열 경쟁을 줄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지속 가능성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선원들이 더 좋은 날씨에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을 더욱 안전하게 만듭니다. 또한 보호된 번식 구역과 최소 크기 제한을 통해 완전히 성장하고 성장한 개만 어획되도록 하여 어린 세대에게 성장과 번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술은 개잡이들이 왕개를 차차 잡는 방식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어부들은 소나 GPS, 디지털 지도 도구를 사용하여 생산적인 구역을 파악하고 과도한 어획을 피합니다. 레이더 부표는 개 통발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얼음이나 해류의 변화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더욱 발전된 선박에서는 센서각의 활동의 핵심 지표인 염분과 바닥 구성의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는 어획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환경 교란을 줄여줍니다. 외딴 마을의 지역 주민들이 주로 하는 생계형 어업은 상업적인 어업과는 크게 다릅니다. 생계형 개잡이들은 가정이나 지역 시장의 식량을 위해 필요한 양만 잡습니다. 그들의 도구는 기본적이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합니다. 반면 대형 상선은 대량 유통 및 수출을 목적으로 수톤에 달하는 개를 한꺼번에 끌어올립니다. 이러한 대조는 어업권의 형평성과 더 넓은 경제적 이익과 함께 소규모 생계를 보호하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알래스카와 러시아의 여러 지역 사회는 킹크랩 자원 붕괴로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어업은 전면 중단되었고 한때 킹크랩 어획에 의존했던 마을들은 실업률이 급증하고 소득은 급락했습니다. 이러한 파급 효과는 어선원들을 넘어 해산물 가공업체, 운송회사, 심지어 학교와 의료 서비스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킹크랩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관광, 다시마 양식, 어류 부화장 등 대체 수입원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킹크랩은 단순한 해산물 요리가 아니라 문화적 상징이자 경제적 생명줄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킹크랩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고게 거래될 정도로 사치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북부의 얼음 마을에서는 생존, 전통, 그리고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붉고 가시가 있는 껍질은 지역 공예품과 민속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가족들은 킹크랩을 잡는 기술을 갑오처럼 전수하고 킹크랩을 중심으로 한 축제는 계절별 축제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킹크랩을 보존하는 것은 단순히 생태계를 넘어서 바다의 리듬과 얽힌 풍부한 인류의 이야기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특히 텍사스 지역의 농부들은 야생 돼지로 인한 지속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왔습니다.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는 이 동물들은 농업과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농부들과 사냥꾼들은 야생 돼지 관리 사냥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종종 매주 개최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빠르게 증가하는 야생 돼지 개체 수를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아침 산에는 안개가 아직 드리워져 있는 가운데 조율된 사냥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총기와 필수 장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숙련된 저격수와 잘 훈련된 사냥개도 있었습니다. 이 개들은 멧돼지를 추적하고 추격하고 포위하여 멧돼지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색 중 무전으로 개들이 큰 멧돼지를 발견했다는 보고가 전해졌습니다. 사냥꾼들은 주변을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곧 개들이 요란하게 짖는 소리가 들려와 멧돼지들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렸습니다.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가 덤불에서 돌진해 나왔습니다. 명중한 총성이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총알에 맞은 멧돼지는 짧은 몸싸움 끝에 쓰러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멧돼지가 개들에게 포위당했습니다. 정확한 사격으로 멧돼지는 재빨리 제압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멧돼지 활동이 증가했다는 징후를 고려하여 팀은 멧돼지들이 건널 가능성이 높은 도로 근처에 매복 공격을 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멧돼지 떼가 일렬로 이동하며 나타나자 사냥꾼들은 조준했습니다. 연발 사격이 이어졌고 가장 큰 멧돼지는 성공적으로 쓰러졌습니다. 정오 무렵 덤불 속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또 다른 야생 멧돼지의 접근을 예고했습니다. 사냥꾼은 빠른 반사신경 덕분에 적시에 조준할 수 있었습니다. 멧돼지를 제때 제지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총알은 명중했고 멧돼지는 쓰러졌습니다. 이러한 조우는 야생 멧돼지가 초래하는 위험을 강조하며 특히 멧돼지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농촌 지역 사회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냥은 스포츠가 아니라 개체수 조절을 위해 필요합니다. 개입하지 않으면 야생 멧돼지는 농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심지어 인구 밀집 지역을 침범할 수 있습니다. 오후에 사냥꾼들은 울창한 초목으로 뒤덮인 습한 계곡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더 많은 야생 멧돼지가 매복 지점에 들어오자 그들의 끈기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정확한 사격은 위협을 더욱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무렵 일행은 초원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애썼습니다. 해질 무렵 또 다른 큰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꼼꼼한 조율 끝에 일행은 큰 멧돼지를 성공적으로 제압했습니다. 모든 동물을 모으려는 것으로 하루의 작업은 마무리되었고 일행은 희미해지는 불빛 아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공기에는 숲과 화약의 독특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날의 고된 노동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독일 남부와 같은 지역에서는 야생 멧돼지 개체 수를 통제하기 위해 유사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특히 멧돼지에게 이상적인 서식지를 제공하는 울창한 초목이 있는 숲에서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사냥은 엄격한 규정을 따르며 사냥꾼은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야생동물 관리, 생태학, 안전에 대한 광범위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냥은 오락 목적이 아니라 침입성 야생 멧돼지 개체수 증가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환경과 대중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작전에서는 안전과 정밀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야생 멧돼지는 지능적이고 민첩하며 궁지에 몰리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냥꾼들은 더 나은 시야를 확보하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높은 곳에 있는 은신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생 멧돼지가 은신처에서 나올 때는 신중한 조준과 침착한 처형을 통해 인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유럽에서 야생 멧돼지는 동화 속의 무해한 동물과는 거리가 멉니다. 멧돼지는 수완이 풍부하고 회복력이 뛰어나며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규제된 사냥을 통한 개체수 조절은 농경지와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남아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는 놀라운 생존율과 높은 번식력으로 유명합니다. 이로 인해 한 번의 사냥으로 수십 마리, 심지어 수백 마리의 멧돼지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 번은 산비탈에 큰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총성이 울리자 잠시 주변의 소리가 멈춘 듯 했습니다. 멧돼지는 산비탈에 부딪히자 비틀거리다가 결국 쓰러졌습니다. 가파른 경사로 인해 멧돼지는 산 아래로 여러 번 굴러떨어진 후 바닥에 멈췄습니다. 멧돼지 개체수 조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멧돼지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번 사냥은 멧돼지 서식지 깊숙이 침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생태계와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 어느 날 오후 사냥꾼들은 풀이 무성한 개간지에 모여 제거된 멧돼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멧돼지들은 크고 힘이 세며 회복력과 강인함으로 유명했습니다. 수확된 고기는 버려지지 않습니다. 야생 멧돼지 고기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가공되고 절인 후 건조되어 숲의 특성을 반영하는 풍부하고 독특한 풍미를 지닙니다. 수확 그 이상으로 이러한 노력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팀워크와 생존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야생 멧돼지 개체군으로 인한 어려움을 관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터키 중부 아나톨리아 지역은 터키의 주요 농업 지역 중 하나로 특히 밭에서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이로 인해 멧돼지 개체수 조절 활동의 중요한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사냥꾼들은 밭 가장자리를 면밀히 살피며 뚜렷한 발자국과 최근 방목 활동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해가 뜨면서 큰 멧돼지 한 마리가 숲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총격으로 쓰러진 멧돼지의 무게는 약 110kg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수색이 계속되자 곧 멀리서 큰 멧돼지 무리가 목격되었습니다. 이러한 무리는 파종기에 방치하면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무리의 수를 줄이기 위한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총격전이 벌어졌고 멧돼지 여러 마리가 쓰러지고 다른 멧돼지들은 숲으로 도망쳤습니다. 사냥개들은 멧돼지들을 추적하고 매복 지점으로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제 조치는 농장을 보호하고 향후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산악지역이나 산림지대에서의 사냥과는 달리 야외 사냥은 다른 어려움을 안겨주며 신속하고 단호한 행동을 요구합니다. 터키 전역과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는 야생 멧돼지 개체수 조절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 농업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단 하루아침에 발견된 멧돼지의 수는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정오가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냥은 여전히 치열했고 더 많은 멧돼지가 추적되어 포획되었습니다. 힘과 공격성으로 유명한 대형 멧돼지는 안전하게 사냥하기 위해 여러 발의 정확한 사격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냥은 농지를 보호하고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생명을 빼앗는 즐거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역동성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 있는 공존의 필요성에서 비롯됩니다. 독일 남서부 바덴비르텐베르크와 같이 슈바르츠발트 산맥으로 둘러싸인 지역에서는 농업과 자연 서식지를 모두 보존하기 위한 더 광범위한 야생동물 관리 관행의 일환으로 유사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침입종의 활동력이 점차 증가하면서 농가 소유의 토지, 특히 이모의 토지를 노리고 있는데 이 토지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촌 빌헬름이 저를 마을의 채집 장소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이전에 사냥을 했던 다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수색은 여러 조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빌헬름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특정 장소에 주의를 기울이며 멧돼지가 나타나거나 개들에게 쫓겨나기를 기다렸습니다. 10분쯤 기다리고 있었는데 덤불에서 멧돼지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번의 사냥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것은 항상 스트레스였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지 않았기에 매번 수색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덤불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오자 그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멧돼지는 몸집이 엄청 컸습니다. 멧돼지가 제게 돌진해 오자 저는 망설임 없이 총을 쏘았습니다. 멧돼지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멧돼지 사냥에 성공한 후 축하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번째 멧돼지가 나타나 제 앞길로 돌진했습니다. 저는 즉시 총을 쏘았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려던 멧돼지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몇 분 후 다시 완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화약 냄새가 산과 숲의 신선한 공기와 어우러지자 특이한 냄새가 났습니다. 강렬함과 활기, 그리고 엄청난 야성미로 가득 차 있었다. 무전으로 빌헬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큰 멧돼지가 당신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10시, 사방이 햇살로 가득할 때 들려왔다. 나는 막 잠자리에 들었던 참이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 나는 즉시 일어서서 칼을 움켜쥐고 기다렸다.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가 더 나타났다. 멧돼지는 위협이 다가오는 줄도 모른 채 내 옆을 빠르게 지나갔다. 적절한 위치에 서자 나는 총을 들어 멧돼지를 쏘아 죽였다. 평화로운 분위기를 깨고 총성이 터져 나왔다. 멧돼지를 죽이는 데는 채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점심시간쯤에 잠시 쉬고 가을가로 가기로 했습니다. 빌헬름은 멧돼지들에게는 깨끗한 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많은 멧돼지들이 이곳으로 이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멧돼지가 달려드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그 전에 멧돼지들이 그랬듯이 운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산악 지형은 넓은 지역을 아우릅니다. 멧돼지도 이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모든 멧돼지는 정말 컸습니다. 이는 사냥감이 드물고 다양한 먹이를 구할 수 있어 빠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많은 멧돼지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사냥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지역의 대규모 사냥 조직이 부족하고 사냥 활동이 규제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비렐름은 제가 표적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때는 총을 쏘지 말라고 계속 경고했습니다. 이는 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포위망 반대 방향으로는 총을 쏘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의 목적은 무차별적인 살상이 아니라 숲을 보호하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상대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때만 사격합니다. 이는 제가 사냥을 갈 때마다 항상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멧돼지를 빠르고 고통 없이 제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연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후가 저물어갈 무렵 우리는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가파른 협곡과 멧돼지가 많았습니다. 이곳은 지형이 더 험준하고 나무가 더 높아서 보기가 더 어려웠기 때문에 멧돼지를 조심해야 했습니다. 멧돼지가 나타나자마자 우리는 힘을 합쳐 하나하나 제거했습니다. 사냥은 우리에게 단순한 경쟁이나 취미가 아닙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저는 숲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사냥을 하는데 제 가족만큼이나 숲을 소중히 여깁니다. 모든 사격은 정확성뿐만 아니라 윤리적,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하여 평가됩니다. 내일이나 몇 주 후에 숲으로 돌아갈지도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매번 저는 사냥꾼일 뿐만 아니라 이 소중한 산림에서 번성하는 생명들의 수호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냥 여행이 끝나기 전에 모든 우승자들의 점수를 모았습니다. 마을로 돌아가 처리하기 전에 모든 것을 표시하고 등록하고 꼼꼼히 검사하여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했습니다.